다음은 15장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재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멘트, 모래, 자갈, 물, 그리고 기타 혼화제 등이 기본적으로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섞인 기본이겠죠. 그 첫 번째 시멘트를 보게 되면은 시멘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시멘트는 물과 혼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와 자갈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철근하고도 또 함께 본드 역할을 해주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접착제 역할을 하다 말로 결합제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재료를 결합시켜서 경화시키는 역할, 콘크리트에 있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딱딱하게 굳게 하는 역할이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제조 과정은 원료를 배합하고 고온 소성하고 잘게 가루로 세한 가루로 분쇄. 재료는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이라고 하는 가지를 대표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소성, 고온 소성하는데 온도가 1500도씨 내외로 하게 되면 풍만한 다는 것이 여기에 스포를 배합을 더 추가로 넣습니다. 그것은 해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석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다시 분쇄를 하게 되면 멘트가 이 석고가 해결 시간 조정용으로 사용되고 좀 알아두면 앞서 말씀드렸던 석회는 CaO라고 합니다. 칼슘 석회 SiO 산화규순 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누라 그러고 한화제이 황까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3대 성분. 시멘트의 3대 주성분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들 성분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일단 성분의 양에 따라 가지고 분이 유산 3라는 것을 있고 얘가 다른 수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 불을 붓고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유산 3가 성분이 빠르고요. 유산 2가 많게 되면 느리고 알루미나가 성분이 빠릅니다. 유산 4스케 비교적 빠른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성분이 어느 성분이 많으냐 혹은 적으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리 수화 속도가 반응이 빠르다는 것은 경화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언제 써야 되겠습니까? 겨울철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산 이석계는 속도가 늦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속도를 열 때문에 빨라지니까 거꾸로 느리게 만들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알루민산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은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겨울철에 쓰이게 되는 규산 이석계 성분이 많은 것은 경화 속도가 수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름철에 수와 열 가지입니다. 수와 속도가 빠르면은 열이 많다는 축축도 열이 많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자식이나 화학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산성 수화 반응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시멘트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그 다음에 중용열 포틀랜드, 조강 포틀랜드, 저열 포틀랜드, 황산염 포틀랜드, 포틀랜드 시멘트 현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1종, 2종, 3종, 4종, 5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포대라 그러죠. 거기 보면 1종이라고 되어 있던 ES-L 9201 규정을 따라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혼합 시멘트는 여기다 뭔가 추가를 합니다. 포르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포틀랜드 포초란 시멘트, 란 말로 환경에 백색, 하얀색 시멘트가 있고, 대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강리 팽창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팽창 수경 시멘트, 그 다음에 리 시멘트, 기타 시멘트는 초속경, 초조강, 유정, 슬러, 플로이드 시멘트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대부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만 봐왔을 겁니다. 주관 환경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러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 스켓과 점토를 이용하여 만들어 조강 포틀랜드와 중용열 포틀랜드 일반적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강 포틀랜드는 조기의 강도가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겨울철에 사용하는 중용열 포틀랜드 여름에 굳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 이러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체 시멘트 약 80%를 차지합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봐봤을 거고 해도 이러한 시멘트 부분일 겁니다. 비용은 약 3.15 정도 되고요. 단위 용적 중량 가로 세로 높이의 1m의 시멘트를 채워 넣게 되면 무게가 1500kg 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분말도는 비표면적으로 1g당 1805cm 1g을 쓸 때 표면적을 계산하면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안정도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필요 없고요. 연결시험 이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시험 종류는 필요 없는데 물을 붓고 시멘트가 초결 처음에 굳어지는 것은 1시간 정도 이상 되면 굳어지고요. 마지막 종결은 10시간입니다. 그래서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시멘트를 붓고 연결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서 보통 아무리 시간이 길더라도 물을 붓고 4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가설이 끝나야 됩니다. 시멘트가 굳어가는 속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에 물을 붓고 사용되는 압축 강도는 28일 경과했을 때 29MPa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우리가 2종이라고 합니다. 2종 수화열을 적게 해서 무슨 말입니까? 수화열이 적다는 이야기는 중화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겠다. 보통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가 유산삼과 알루민산 양을 적게 하고 이 강도가 뒤에 많이 나타나는 유산 2석회의 양을 많이 하여 만든 것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고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용은 수화열을 적게 해서 강도가 천천히 나오게끔 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굽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건조 수축이 작고 균열 방지 기능이 있고
장기 강도 정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이것은 주로 사폐형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굳을 때 내부에 열이 발생합니다. 즉 이것은 투하할 때 발생한 투하열이라 합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을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굳는 속도가 달라져 버리고 심부하고 가장자리에 콘크리트가 완전히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는 속도, 투하열을 조절해 줌으로써 내부가 어떤 시간의 속도로 굳어지게 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에 어느 정도 단면의 두께가 있는, 소위 말해서 두꺼운 콘크리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차폐형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를 쓰기도 하는데 매스 콘크리트, 두께가 800mm, 약 1m 이상 가까운 것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두께가 80cm, 800mm 이상 되는 두꺼운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쓰고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투하열이 천천히 발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콘크리트 내부가 굳어가는 속도가 비슷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조 수축이 작고 균열 방지가 되는 효과가 있고 장기 강도가 따라서 좋아지는, 정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반대적으로 투하열을 빨리 내는 시멘트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제법은 동일하나 원료의 정성과 조합을 엄밀히 하고 도성, 분쇄 등을 관리하여서 제조한 것으로 투하 속도를 빨리 해서 조기 강도를 높인 시멘트. 조기 강도. 앞에 중력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장기 강도를 높였고 얘는 조기, 처음에 를 높이는 것. 화합물 중에서 규산이 양을 적게 하여 만든 화학물질은 필요 없고요. 조기 강도가 발현이 보통 물을 붓고 7일 정도 지나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나옵니다. 8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물을 붓고 는 콘크리트가 강도가 일반 시멘트만큼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기의 강도가 나타내는 포틀랜드. 보통 인급공사나 한중공사, 수중공사 물을 막고 하거나 겨울철에 곳에 하고 작업을 끝내 시멘트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앞에 나왔던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열을 천천히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투하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알루민산 3석 양을 아주 적게 한 시멘트고, 매스 콘크리트 엄격하게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도 더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얘보다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도 오히려 느립니다. 마지막에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다음은 네 번째 혼합 시멘트입니다. 일반적인 시멘트에다가 뭔가를 섞었다는 뜻이 되겠죠. 포로 슬래그 시멘트입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클링크와 고로 슬래그와 스코를 혼합해서 분쇄.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섞음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배수, 지하수 등 내수성, 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게 됩니다. 조기 강도는 감소하고 장기 강도가 정대되므로 겨울철에
코로슬렉 일반적으로 군도 수축이 크므로 충분히 양생. 코로슬래그라는 것을 추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코로슬래그는 용광로에 선처를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용광로를 물에 급냉시켜 미분말화한 시멘트제. 쉽게 말해서 용광로에서 나오는 찌꺼기라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일반 시멘트와 더해서 코로슬래그와 석고를 넣었다는. 플라이애쉬 시멘트는 같은데 일반적인 시멘트 클링커에다가 플라이애쉬와 석고를 넣습니다. 그래서 석고를 넣는 것은 동일하고 클링커에다 섞는 것은 동일한데 하나는 코로슬래그를 넣고 하나는 플라이애쉬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플라이애쉬 시멘트는 포틀란 시멘트와 성질이 비슷하나 단기 강도가 큽니다. 보통 어디 쓰이냐? PM과 같이 대규모 건축공사, 건설공사에 쓰이기 때문에. 코로슬래그는 내수성이 우수하고요. 얘는 PM과 같은 큰 대규모 공사에서 쓰입니다. 얘는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플라이애쉬는 이분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찌꺼기. 화력발전소에 수소, 배기, 가스 중에 포함된 해안 석탄재를 집진기로 포집한 시멘트 혼합인데, 하나는 용광로에서 공장이죠. 하나는 화력발전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모아서 시멘트에 활용하는데, 하나는 내수성에 우수하고 하나는 땡과 같이 규모가 있는, 두께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라고도 하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클링크와 플라이애쉬, 포조란, 석고 세 가지를 섞네요. 실리카 시멘트는 플라이애쉬 시멘트와 유사합니다. 즉 두께가 두꺼운 콘크리트에 쓰이기. 두께가 두꺼운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수화열이 전히 발생되고 구조물의 내부와 외부가 수화열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특수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멘트가 회색이 아니라 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백색의 시멘트로 원료인 점토에서 산화철을 제거하거나 백색 점토를 사용하여 만든 성질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기호는 필요 없고요. 색의 시멘트를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시면. 알루미나 시멘트, 초조강성이 물을 붓고 하루만 있으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8일과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조강보다도 초조강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시멘트는 석회석, 보크사이트를 혼합한 시멘트고 비중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가벼우며 석고를 가하지 않습니다. 석고를 왜 가하지 않느냐 하면 석고가 응결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 초조강성이 0, 하루 만에 압축 강도가 보통 포틀랜드 강도 8일 강도와 맞먹을 정도로 화학적 내화성이 크고 발량이 크므로 안중 콘크리트, 동절기 공사, 해안공사, 긴급공사 등의. 다음은 응에 대해서. 분말도랑 해안정 kg을 땄을 때 표면적 통해서 하에 대한 표면적 됐을 때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가느면 가늘수록 표면적이 낮을 겁니다. 이런 방법까지 있고요. 일단 분말도는 워커빌리티, 공기량, 밀성, 구성 등의 양을. 응결이 나오네요. 응결, 정호정이 필요합니다. 이것
표준 물기의 시멘트 베이스가 온도, 도시 내외, 습도 80도 이상 유동적인 형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엉기는 것, 굳어지는 것, 완전히 굳는 것은 이러한 것을 엉결이라는데, 엉결을 더 지나가면 이제 경화가 되겠죠. 표준 물기 시멘트 베이스가 온도와 습도 알아 놓으십시오. 온도 20도씨 내외, 습도 80도씨 정도 굳어지는 속도 볼까요? 어떨 때 응결이 빨라지는 분말도가 면은 한 가루가 되면 다르게 됩니다. 습고량이 늘수록 습고가 응결 지연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양이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경화, 습도가 물이 낮을수록 경화가 다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 물의 양이 낮을수록 빨라지게 됩니다. 시멘트가 풍화하면은 늦어지게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알루민산 3척의 성분이 많을수록 이러한 내용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또 그만큼 각 속도가 반응이 빨라져서 빠르게 된다. 그 자체가 응결 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온도와 습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온도가 높으면은 빨리 굳어져, 습도가 낮으면은 빨리 물 결합 재배는 물의 양이 세면은 느려지고 빨라지게. 시멘트가 풍화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화학 반응이 시멘트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뜻. 알루민산 3석계는 이 자체가 풍화를 빨리 하는 것이 응결의 속도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면 수월하겠습니다. 자, 클링커의 품질 분석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포화도라는 것하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수경률을 가지고 클링커, 시멘트에 완전히 미분쇄하기 전에 품질을 결정하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하는데 이번까지는 정도까지는 또 관계없습니다. 부분이라서 시멘트에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멘트의 역할은 뭐냐? 결합제,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원료는 석회, 데카, 알루미늄과 3대 주요 성분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고온 소성하고 만들 콩만한 모양이 나오고요. 를 넣게 되는 또는 응결 시간을 조정하는 용도가 되겠고, 이를 아주 갈게 갈아버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3대 주성분 석회, 실리카, 알루민이라는 것 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민산은 시멘트도 나왔는데 하루 만에 콘크리트 시멘트 28일 강도가 나타났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5종류가 있고 혼합 시멘트, 수 시멘트. 그 중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멘트이고요. 그 중에서 내용은 좀 봐주면 좋겠고, 응결 시간은 일단 상총결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제를 적게 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차폐용 중량 콘크리트, S 콘크리트. 조항 포틀랜드 시멘트는 물을 붓고 일주일 만에 28일 강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오다. 그래서 용도가 싱겁공사나 한중공사, 수중공사에 쓰이다. 열은 포로슬래그 시멘트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포로슬래그와 스코를 넣은 것, 내수성이 좋은 시멘트, 물의 저항력이 플라이애쉬와 스코를 넣은 것으로
PM 등 대규모 두께가 있는 콘크리트의 이야기합니다. 특수 시멘트는 여러분 보시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하루 만에 물을 붓고 하루 만에 일반 보통 포틀랜드 8일 강도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응결은 조건이 20도씨 내에 80%로 이게 되는 굳어지기. 속도는 여러분 응결 속도가 빨라지고